안녕하세요. 바른교정연구회의 아편입니다. 거의 한 달여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띄엄띄엄 올리던 일이 아예 뭐 없었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달씩이나 뭘 했느냐. 제가 그 일본에서 드디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3월이 돼서 갑자기 했다기보다는 뭐 생각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원서를 넣고 뭐 면접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완전히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좀 집중을 했고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와서 뭐 대단한 뭐 보수를 받고 무슨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성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 하느라고 한 달을 그렇게 자리를 비웠는데 앞으로는 일단은 뭐 어쨌든 재정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꾸준하게 바른교정연구회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찾아뵙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뭐 어쨌든 뭐 지난 한 달 동안 뭐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뭐 스트레스도 좀 받았고 뭐 하여튼 뭐 결과가 잘 나와서 저로서는 참 다행이고 이 채널에 관심을 주고 계신 분들한테도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까. 뭐 이게 그 해외 취업이라던가 뭐 일본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채널이라면은 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저로서는 일본말도 아직 잘 못하는데 꾸역꾸역 어떻게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부딪혀서 얻어낸 결과라 의미가 좀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뭐 자세한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나중에 뭐 또 따로 기회를 마련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어쨌든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본론으로는 뭘 준비를 했느냐 하면 솔직히 발음과 관련된 내용을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서 발음 얘기 말고 제가 이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문득 저의 경험이 해외에서 외국에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외국에서 살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외국에서 사는 거, 이 외국살이를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외국에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당연히 돈이죠. 한국에서 살아도 돈이 제일 필요한 거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돈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게 상품이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주의 세상에. 모든 걸 다 사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뭐 그런 건데 만약에 내가 돈이 진짜 막 쓰는 게 스트레스일 정도로 많으면 외국살이를 하던 뭐 어디 가서 살던 그냥 그 돈을 가져가서 뭐 필요한 걸 사고 그럼 되니까 별 문제 없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어야죠, 돈을.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시간과 노동을 팔아서 그 대가로 얻은 돈을 가지고 이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하고 그래서 삶을 이어가는 뭐 그런 케이스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외국 가서 사는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가서 벌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뭐 외국 살이든 한국 살이든 우리는 이 생존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그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또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는 주제라 좀 그 포커스를 좀 줄여서, 그 범위를 줄여서 외국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머리에 외국어란 단어가 딱 떠오르신 분들은 지금 만약에 외국에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그 준비의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라고 준비를 시작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잘못된 준비를 할 가능성이 커지느냐? 일단은 이 외국어라는 거가 외국에 가면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죠, 그죠? 내국어죠, 내국어. 한국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한국에서 내가 내 노동을 팔려고 할 때, 노동과 내가 가진 시간을 팔아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노동을 사는 사람이 뭘 가장 먼저 봅니까?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을 보나요? 물론 보죠.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하거나 말을 너무 뭐 하여튼 앞뒤가 안 맞게 하거나 뭐 이러면은 안 뽑히겠지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 이런 걸 보잖아요. 응? 이쪽을 먼저 보는 거죠. 이걸 사는 거지. 왜냐? 내국어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니까 그 영역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 능력은 뭐 수화를 하던 무슨 걸 쓰던 그 한국어를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노동을 살려고 할 때, 거기 돈을 지불하려고 할 때, 이게 말하자면은 그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죠. 외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건 뭐 어쨌든 노동자의 노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이쪽을 먼저 보겠죠,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내가 외국에 가서 돈을 벌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외국에서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거를 건네줘야 돈을 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게 외국어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못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요소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박찬호.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연령대가 낮으면 류현진 정도.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도 갈 수가 있잖아요.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는 이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 실력이 간신히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가능했던 건 이게 있었으니까라는 거죠. 제가 영상을 만드는
그 기술이 있으니까 한 20년 정도 영상을 만들어 온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외국어가 돼야지 팔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물론 이 외국어가 능력일 수 있죠. 그게 외국어일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말이나 영어를 굉장히 잘하면 그거는 능력이고 기술이다라는 거죠. 근데 외국에 가서 살 경우에는 그게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국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 사람들 수준으로 얘기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파는,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가면 나는 진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갔더니 다 원어민이야. 그러니까 원어민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소용이 될지 몰라도 외국에 가면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편하겠죠. 의사소통할 때 편하겠지. 근데 의사소통만 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진 않잖아요. 내가 내 뭔가 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라에도 제대로 뭔가 팔 게 없어서 막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말은 원어민 수준으로 하잖아요. 그 나라 말을.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나 뭐 별다른 능력이 없이 말만 잘해서 그 나라에 가서 경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보. 거기 그렇게 할 줄 아는 거 없고 그 나라 말을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사람은 널렸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서 뭘 하냐라는 거예요. 팔 게 없는데. 받아주지도 않지. 그런 경우에는. 비자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취업이 안 될 테니까. 그죠? 쉽게 얘기해서 비자 같은 거 봐봐요. 어느 나라에. 언어 비자라는 건 없잖아요. 말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비자를 내주는 나라는 없잖아요. 뭔가 그 기술이나 이런 거랑 관련해서는 비자들이 있지만 취업 비자라던가 뭐 그런 건 있지만 말을 할 줄 안다고 비자를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라면 외국어가 아니라 기술과 능력, 결국 나의 상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한국에서 살면서 쌓아왔던 경험이라던가 뭐 경력 이런 게 그대로 외국에 가서도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뭐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외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특히나 이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해오던 거랑 전혀 다른 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매달리면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한국에서 무슨 그 역사학을 쭉 한국사를 전공을 했는데 이민을 좀 가고 싶다. 그러면 뭐 한국사 그 전공이 가치가 없다, 뭐 하찮다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외국 가면은 사줄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캐나다 쪽의 목수라던가 뭐 일본의 경우에는 IT 쪽에 그거 뭐 학원들 다니고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말에 거의 무료로 이렇게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무슨 재단 같은 데서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그 수업에 나갔다가 한 30대 초반의 그 한국 젊은이들 2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그 단기로 한 6개월 정도 학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그 학원이랑 연계된 어떤 직업 속에 뭐 이런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일본에 취업한 뭐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공부도 하면서 뭐 일본어도 공부를 하면서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쨌든 국경을 넘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기 와서 살면서 뭐 또 다른 기회를 찾는 거는 뭐 그 친구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어쨌든 내가 외국으로 가려고 할 때는 이거가 하나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저야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라 일본에 오는 거 국경을 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술이 있으면 그쪽에서 원하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뭐 호주의 용접공이라던가 목수 이런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쪽은 뭐 기술 자격증만 있으면 비자가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카나다에서도 목수 쪽이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 DIY DIY보다는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인테리어까지 하고 뭐 취미 삼아서 가구 만들고 뭐 이 뭐 방 벽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생각도 했었어요. 카나다 쪽으로. 근데 그게 한국에서 인정하는 어떤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뭐 1년이나 2년 정도 그렇게 그걸 해서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쓰면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에서는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외국어가 되면 외국 가서 살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외국어 자체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외국 가서 사는 거랑 관계없이.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어떤 또 다른 취업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 가서 살 경우에는 얘는 뒤로 좀 밀어놔도 된다. 근데 아주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정도의 어떤 수준, 내가 가진 기능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능력이 박찬호나 그 류현진급이 아니라면 외국어를 아예 이렇게 접어버리면 갈 수 없는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이 강조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하는 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냐? 발음은 발음교정연구회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되고, 뭐 문법이나 표현 이런 거. 특히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뭐 영국인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뭐 미국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뭐 미국 그 원어민이 얘기하는 무슨 뭐 이런 표현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관용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거를 막 공부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만나서 하는 인사가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 인사를 어느 날은 뭐 좋은 아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잘 잤어 뭐 아침 먹었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아침에 하는 인사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민이니까 다양하게 풍부하게 이렇게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은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몰라도 되고 굿모닝 정도만 알면 되고 하와이유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와이유 했을 때 fine, thank you, and you 그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물어보는. 매일 그것만 해도 돼. 난 괜찮아. 잘 있었냐? 이 의사를 전달하는 거면 그걸면 된다라는 거예요. 화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배가 고프다. 뭐 식당에 가서 뭐 주문하는 거, 뭐 아니면은 뭐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기본적인 표현들만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거가 내가 습관적으로 잘 쓸 수 있으면 의사소통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살 때
천천히 얘기해 줄래? 이거를 한동안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 뭐 천천히, 미안하지만 천천히 좀 얘기해 줄래? 뭐 이런 지금 일본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만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원어민 수준의 뭔가를 자꾸 그 외국어 그 가르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어민 수준은 프로야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나는 그냥 야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사회인 야구로 그냥 가도 되잖아요. 응? 굳이 뭐 야구를 기왕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가만 보니까 프로 1군 무대는 밟아야 그래도 제대로 한 거 아닌가? 이게 원어민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인 야구단에 들어가서 야구를 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잖아요. 그죠? 저는 뭐 안 해봤습니다만, 야구라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뭐 관심은 있어서 보면 그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프로를 바라보고 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강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스트레스도 다르고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 가서 외국인이 그 나라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니까, 거기 가서 돈을 벌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어의 경우에는 원어민이 아니라 의사소통, 프로가 아니라 사회인 야구 수준만 목표로 두고 가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거 기술과 능력을 개발해서 나의 가치를 올려서 궁극적으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내 노동을 파는, 그래 외국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면 돈 막 준단 말이에요. 거기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어떤 한 자본가가 나의 자본을 불려주는 그런 능력 인사를 했으면 돈 더 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나 똑같으니까. 중요한 거는 기술과 능력이고, 외국어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자. 뒤늦게 야구를 시작하면서 프로를 지향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표현이라든가 문법 이런 거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공부를 하시고, 발음은 발음교정연구에서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다 보니까 뭐 안 그래도 좀 횡설수설하던 그 수준이 더 악화가 돼서 약간 두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 외국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제가 미국에서도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발음과 관련이 없더라도 외국살이와 관련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제가 아는 한 답을 드릴 테니까 그 댓글란을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찾아뵐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발음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